오늘 문화극장에서는 아주 새로운 시도의 결과물인 춤의 무대를 만나보려 합니다. 동해안 별신굿을 여는 무속장단이 한국춤과 어우러졌다고 하는데요. 걸쭉하고 거친 경상도 사투리처럼 그침없는 춤의 무대. 그 맛은 과연 어떠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한국춤이 무속장단을 만났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을 여는 푸너리 장단을 춤꾼들의 몸짓 속에 녹여낸 것인데요. 민중들의 축제와 무속 예술이 접목된 춤은 색다른 강렬함을 선사합니다. 푸너리 장단은 얽히고 묶인 것들을 풀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푸너리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무용가 장희경을 만나봅니다. 무용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땀범벅이 되고 숨이 가빠오는 동안 춤을 대면하는 마음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장단을 타고 놀며 장단과도 소통하는 몸짓. 그래서 자기 심신의 수련을 거치는 과정이 춤이라고 무용수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무거웠던 몸과 마음을 춤으로 털어낸 뒤에야 얻게 되는 평화. 그 평화로움을 얻는 것이 춤이라고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춤을 출 때마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도 닦는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수천 번, 수골만 번을 더 하니까.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속이 터져야, 정말 너무 답답해 터지고 싶대요. 그래서 터지려고 할 때. 그거를 억누르고 하다 보면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다시 평화로워져서 좀 이렇게 평온이 이제 오면서 춤이 평화로워지죠. 그래서 춤을 추는 거는 정말 도 닦는 것과 같은 거죠. 수양하는 거예요. 춤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표정에 따라 춤은 다른 의미의 몸짓이 됩니다. 항상 춤보다는 사람됨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춤을 추고 제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동작도 함께 가다듬어진다고 몸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한국 춤은 마음으로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 옛날 들을 때는 감추면 되는데 화장으로 옷으로 감추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고 무대에서 팔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 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좀 나빠 보이고 그리고 감정이 서늘하게도 만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서늘할 때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용가 장희경 씨는 제자들과 춤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스승이자 춤꾼이고 싶었습니다. 무용가 장희경 씨의 춤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우연히 푸너리 장단을 만나게 됐는데요. 동해안 별신굿을 보며 접하게 된 푸너리 장단의 색다른 맛에 단번에 이끌린 것입니다. 네, 사실 이 푸너리라 하는 거는 보면은 뭔가를 풀어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장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통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장단은 국거리라든지 살풀이라든지 이런 게 있듯이 이 푸너리는 동해안 별신굿에서 자기들만에 사용되는 그런 장단이 어는데 이 장단이 한 장단 속에 16박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국거리면 4박 정도, 연불은 6박 이런데 이거는 16박이 돌아가는데 그 어느 날 몇 년 전에 제가 동해안을 지나가다가 장단이 이상한 장단을 들은 거예요. 타악 장단으로.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아무리 들어봐도 시작과 끝을 모르겠더라고요. 익숙하게 듣던 장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푸너리 장단은 동해안 별신굿을 대표하는 무악 장단이기도 합니다. 푸너리 장단과의 인상적인 만남은 곧 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춤 늘어지면서 늘어져. 푸너리 장단을 연구하던 최병계 씨가 연주를 맡아 활약하게 되는 해군도 만났습니다. 하나,
박이 우리가 사박 이런 거 치는 것보다 느낌이 훨씬 좀 자유롭지 않나? 몸이 편안한 건 긴 주기로 가니까. 그렇지. 예, 표현도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맞아. 사실 우리가 나 16발 처음 듣고는 깜짝 놀랐어. 이게 16발 어떻게 끌고 가는가? 끊어짐 없이 길게 이어지는 푸너리 장단의 특성이 매력인 동시에 고민이기도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2009년 2009년. 그래, 그 전부터 우리가 했으니까. 이미 한 거는 논문 쓰기 전에 보면 한 10년 정도는 됐지. 맞아. 근데 선생님은 이래 보면은요, 쌤 박사학위 논문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래 선생님은 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춤에 대한 걸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고. 푸너리 장단을 춤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안무가로서의 고민은 컸습니다. 푸너리 장단이 가진 생소함 때문이었죠. 깜짝 놀랬죠. 왜 놀랬느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장구 장단 뭐 이런 장단은 예지간한 거 다 들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저게 무슨 박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내가 뭘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건 처음 들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시작과 끝이 안 보여가.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희한하다 하면서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최병기 선생님이 그것 갖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하면서 선생님 이것도 인연인갑다. 그래서 선생님 이 음악 갖고 쌤한테 와서 공부를 좀 했죠. 하면서 우리가 그때 푸너리 처음 작품을 한번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만들 때는 이게 억지로 배운 거예요. 막 이렇게 따닥 잊혀가면서. 그래서 배우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우격다짐으로 배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한 몇 년 지나서 하니까 그때 배웠는 게 이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소화가 되는 듯한 느낌. 동해안 별칭굿을 보면 굿이 24종류 굿이 있는데 모든 굿의 시작에는 푸너리 장단이 쓰이는 거죠. 시작을 알리고 재당을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 잡기들 다 이렇게 하고 굿을 이제 보따리를 푼다. 굿의 보따리를 푸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장단입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선생님이 춤을 너무 좋아하시고 나는 쌤 장단이 너무 좋고 이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수많은 자기가 이제 음악 같은 거 체보하면서 장난치면서 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쌤이나 춤을 추시는 거예요. 쌤 이 동작이 탁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우리 무용하는 사람 눈이 아닌 음악하는 사람 눈이니까 굉장히 또 저한테는 공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7살에 처음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장유경 씨는 당대의 유명 무용가들을 스승으로 섬기며 무용가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와 30년간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 지금은 우리 지역 무용계의 스승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교수도 되고 오늘날까지 춤을 추고 이렇게 된 것은 스승을 또 잘 만났지 않았나. 그래서 어릴 때 사실 저희 권미화 선생님은 정말로 지금도 춤은 너무 잘 추시는 분이시고 정말 우리 대구의 문화재시고 이러신데 문화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무용가시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만났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대학교 가면서 경희대학교 가서 정말 형식의 아름다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갖다 추구하시는 무대화시켰는 거기에 대해서 1인자신 김백봉 선생님을 만나서 저는 정말 또 놀랐습니다. 무용이 세요. 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있다가 40 말에 와서 또 이매방 선생님을 만났죠. 그렇게 하면서 이매방 선생님 밑에서 또 성무를 배우면서 한 5, 6년 서울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좋은 스승들을 내 한평생 살면서 잘 만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흠뻑 젖어서 무용가로서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 대한 장유경 씨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정말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 춤꾼으로서 춤은 평생 추어야 하는 것이기에 가르침에 있어서도 조급함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추느냐를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춤을 추면 춤이 굉장히 좋아. 근데 지금 이제 몸을 안 풀고 하니까 엉망진창 되셨죠? 네, 엉망진창. 여러분들 무용수는 여러분들끼리 교감하고 내가 출 때 나랑 같이 교감하고 악사가 있을 때 악사가 교감하고 이게 다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객석대 앞이 좋은 거니까. 그래 하여튼 춤을 출 때 눈을 네 앞에 두고 있지만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호흡을 같이 이렇게 맞춰가며 춤을 추면 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표정도 좀 잘해주시고 어떻게 잘합시다. 네. 자, 화이팅! 11월 공연을 위해서. 장유경 씨가 제자들과 함께 준비한 무용공연 푸너리 1.5는 문화체육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창작지원 작품전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또 한 번 무대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게 작품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푸너리 1.5 이게 삶과 죽음의 이제 경계선이라는 건데요. 그 작품에 맞게 저희 무용수들도 이제 이 작품에 임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긴장도 되고. 각자 맡아서. 장유경 씨도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를 시간을 앞두고 무척 설레는 모습입니다. 멋있는 날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렇지. 옆모습으로. 네. 그래서 저희 공연 보면서 좀 신명이 나고 좀 후련하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스태프진 모두가 일체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상대 관객이 줄 수 있는 뭔 메시지가 좀 강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춤이라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외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누구나 다 움직이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상대방한테 이렇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왜 이래 보면 사랑하는 남녀는 이래 보면 말이 없어도 이래 얼굴을 보면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있는 건 누구나 똑같은데 그래서 춤추는 거는 좀 더 잘 추느냐 못 추느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무용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래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것 갖고 좀 내려주고 올려주고 없어져주고 하는 이것 갖고 좀 예, 시각을 이렇게 좀 분산시키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무대를 꾸며봤는데 무대가 뭐 다양하게 좀 움직인다 싶은데 또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서울에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다 이래 싶은데 또 두 번째 보니까 뭔가 좀 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푸너리라는 장단에 맞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풀어낸 무대 위에서는 인상적인 무대 장치가 눈길을 끌며 무용수들의 몸짓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최고상을 수상하기까지의 과정이 길고 힘들었던 만큼 그 뿌듯함도 오래 남는 무대입니다.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공연 어땠어요? 멋있었어요. 감정과 몸짓? 그런 게 다 멋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고 싶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또 한 번의 무대를 이뤄낸 장유경 씨의 뿌듯함도 크기만 한데요. 춤보다 사람됨을 먼저 가르쳤던 제자들인지라 그 소중함은 더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푹 쉬고 저녁을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작품이 조금 무거운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제대로 풀어낸 것 같아서 작품이 너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여기 경상도의 장단이 참 이 독특한 장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단을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런 장단을 갖고 작품을 자꾸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단을 갖고 한국 춤의 기본 동작이라든지 만들면은 경상도의 툭툭 끊고 맺는 이러한 춤사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하고 싶죠. 네,
우리 전통 춤과 장단을 접목한 색다른 발굴, 아주 매력적인 무대 잘 봤습니다. 내일부터 황금 연휴 이어질 텐데요. 가족들과 더욱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공연 전시 소식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화제의 전시 라이프 사진전. 이 전시는 1936년 헨리 루스가 창간한 포토 매거진 라이프지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사진가로 평가받는 알프레드 아이젠슈타트와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 등이 남긴 900만 장의 사진 중 최고의 사진 130여 점을 선보입니다. 36년 이후로 이 매체 성장과 함께 많은 사진가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어떤 역사적 기록 정원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또 그 대상되어지는 인간 삶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참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라이프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은 전 세계 각지의 여러 다양한 문화와 시대적 변화를 공감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역할로서는 라이프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거든요. 라이프지가 출간되고 있을 당시에는 라이프를 보는 것은 바로 세계를 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근현대사의 굵직한 순간들부터 평범한 일상에서 심오한 인생의 철학을 드러내는 사진까지 이번 전시에서 만나보시죠.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본다라는 건 사실상 맞지 않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대적 변화, 그런 흐름들의 역사를 텍스트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사진가들이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던 것들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사실의 기록을 바탕을 둔 포토저널리즘 또는 다큐멘터리 어떤 작업들을 생동감 있게 이 전시장을 오시면 정말 몸으로 느끼면서 역사에 대한 공부와 또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의식과 또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보기 위해 세상을 보기 위해 마련된 라이프 사진전 6월 28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만나보시죠. 아양아트센터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기념전시 대구의 별들을 펼칩니다. 2004년 동구문화체육회관으로 문을 연 이곳은 그동안 지역의 고마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대구 화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5, 60대 작가와 앞으로 지역 화단을 이끌어갈 3, 40대 작가 10명을 소개합니다. 연령별로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 미술의 흐름과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양아트센터 개관 10주년 기념전 대구의 별들은 이달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가정의 달 기념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살며 예술하며 저는 예술과 일상의 거리를 허물고 삶과 예술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예술상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명의 작가와 하우스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곽종하 작가, 그리고 프로젝트 그룹 투스토리 컴퍼니가 참여했습니다. 작가들은 일상에서 쓰이는 생활용품 속에 작품을 녹여내 소개하는데요. 예술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일상 속에 담긴 예술의 정취, 더불어 예술가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삶과 예술의 행복한 만남 5월 2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확인해 보시죠. 연극계의 희극과 비극 명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한울림 소극장이 세계 명단막극전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두 작품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처참한 비극 리투아니아와 두 남녀의 코믹한 해프닝으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훈을 주는 희극 청혼인데요. 연극으로 보는 세계 명단막극 5월 4일까지 한울림 소극장에서 함께하시죠. 세계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과 라스칼라 아카데미의 실력파 솔리스트들이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펼칩니다. 레나토 브루손은 깊은 음색과 청중을 휘어잡는 연기로 전설의 바리톤으로 불리는데요. 그와 함께 촉망받고 있는 차기 오페라 월드스타들이 오페라 속 명곡들을 선보입니다. 최정상 바리톤이 선사하는 오페라 아리아 5월 3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